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 세종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공간이 그 속에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지구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도시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호기심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종에 마련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전시교육실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희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회의가 많고 논의할 사항이 많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전시장에 내려가서 어린이하고 부모님들 반응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어린이박물관 그럼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의 첫 박물관을 개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립박물관 단지라는 게 이제 향후 5개 그 제2구역이라는 민속박물관까지 오게 되면은 뮤지엄이 한 6개 정도 조성이 될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첫 개관의 박물관이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박물관이 어린이로 시작을 하니까 사실 박물관의 문턱을 굉장히 낮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람객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박물관으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모든 뮤지엄들이 다 조성되기까지 적어도 10여 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가 최대의 뮤지엄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해외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러웠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그렇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그 박물관 단지가 그러니까 최초인 거죠. 네, 국립박물관 단지는 국내에서 최초인 거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박물관 단지 지금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되는 거죠.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 거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생길 건 몇 년도에 완성일까요? 그것이 이제 3년 뒤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어요. 도시건축 박물관이 이제 개관할 예정이고, 그 후년도에 이제 2개 박물관인 디자인 박물관하고 국립 디지털 문화유산 센터 그 후년도에 이제 국가기록 박물관, 그리고 이제 2030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해가지고 오픈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어린이박물관, 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지털 문화예술센터의 국가기록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까지 전부 국립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국립이 이렇게 단지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해외의 뮤지엄의 종주국인 해외에서는 사실 국립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제 민간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그 펀딩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권에서의 뮤지엄 환경은 굉장히 또 많이 틀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하면 또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단지가 국립으로 들어서면서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 박물관이 28년 만에 개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간에 또 이제 어린이 박물관들이 몇 곳이 있지만 그것과 우리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어떤 특화된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국립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원래 이제 저희 같은 독립형 이런 종합박물관들은 사실은 전인 발달을 생각하면 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전인 발달 면에서도 이제 주제 면에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옆에 조성될 이런 뮤지엄들의 주제를 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체험식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시건축과 디자인에 관련돼서 도시 디자인 놀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장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문화 놀이터, 그래서 이제 민속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 센터이다. 디지털이 또 하나의 테마이다 보니까 네. 그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작가 작품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게 이 주제 면에서 좀 특화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에 어린이 박물관을 좀 잘 다녀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생길 박물관에 대해서도 큰 네. 거부감 없이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시물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전시물들을 아까 소개시켜 둔 것처럼 네. 이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어른아이 할 것이 좋아하는 게 그 실감 콘텐츠로 그 네네. 미디어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작가, 그 미디어 작가이신 강희연 교수님이 만든 우주 여행이라는 네. 그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제 가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이들은 제가 이건 참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 가상 우주 여행을 그 깜깜한 룸에서 하게 되고 네. 부모님들은 이제 빈백에 누워서 좀 쉬시고 아이들은 우주 여행을 하는 듯이 이제 태양 같은 것도 조금 보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별이 쏟아지는 것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좀 휴식과 아이들이 몸 활동을 같이 하는 이제 가상의 공간을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다 좋아하고 저는 이제 또 좋아하는 개인적인 전시품이 네. 그 향후 그 우리가 지구 환경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세계는 조금 지금과는 다른 도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나 재미거리를 위해서 대형 미디어 월이 있는데 네. 그 앞으로 살게 될 숲속 도시 뭐 그 해저 도시, 네. 그러니까 수상 도시, 이제 지하 도시 같은 거를 대형 미디어 월로 구성해서 그 미디어 월에서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 요소를 구성하는 그 도시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도 픽토그램이 미디어 월에서 이렇게 폭포 떨어지면 그걸 네. 이제 아이들이 발로 밟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점수판이 올라가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숲속 도시면 숲속 도시, 지하 도시를 파악하고 알게 되는 전시가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네. 오시면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밟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진희 실장님께서 그 두 곳의 그 섹션을 네. 지금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네. 우주 여행과 네. 그 대형 미디어월에 있는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네네. 체험할 수 있는 거. 네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이 두 곳은 꼭 좀 필수 유념해서 코스로 보시게 되어 코스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이렇게 체험하는 전시 이외에 또 즐길 체험거리가 있나요? 그 지금 현재 1층에 네. 기획전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기획전 공간은 이제 지구의 문명, 음.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구마을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기획전 공간이 꽤 큽니다. 225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거기를 경험하시면 그 인간이 이제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기계와 도구를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조금 펼쳐져 있는데 거기 테크니처라고 그 작가 한수정 씨가 만든 저희가 주문 제작한 네. 그런 이제 기하의 원리를 이용한 조립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조립해보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또 마침 워크샵 룸이 같이 있어가지고 체험해보고 관련된 연관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권장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네네. 세종에 생긴 것 같습니다. 작가 협업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건 또 어떤 공간인가요? 그 작가 이제 협업 공간은 네. 이제 저희 박물관하고 이제 작가가 서로 네. 그 원하는 상황을 콜라보를 해서 만든 네. 것들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뮤지엄들이 작가 예술 작가를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트렌드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트렌드로 이제 많이 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저희 이제 박물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요새 최근 트렌드가 이제 휴게 겸용의 예술 작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휴게 겸용의 예술 작가 작품이 이제 두 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구에 이제 빡기
요새 작가님들은 또 예명을 쓰세요. 그쵸. 빠끼 작가라는 예. 분인데 네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화려한 컬러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서 휴게 겸용 예술 작품을 입구에서 네. 보실 수 있고 또 사진 찍으면 또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하나 있고 이제 복합 계단에 저희는 갓바오라는 작가의 작품은 여기는 되게 서정적인 느낌으로 줘서 뭐 새도 있고 뭐 대형 유화 같은 것도 또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용 같은 패브릭으로 된 그런 이제 놀이 기구물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기면서 부모님들을 앉아서 좀 쉬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게와 예술 작품의 콜라보 형식 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진희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드려도 너무나 네. 다양한 대답이 네,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린이 박물관의 산 역사? 네, 좀 뭐 부끄럽긴 그렇게 한데 들었어요. 예.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하게 되고 네. 그 되게 매력 있는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즐기고 네. 원하는 바를 잘 얻고 가면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일하는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 뭐 굴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박물관부터 뭐 또 경기도에 있는 네. 박물관도 다 거쳐 오셨잖아요. 네. 그곳에 거쳐서 이제 세종에 오셨는데 네. 항상 그 개관 멤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개관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네. 일을 한 학예사 출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하면서도 계속 해외 자료 찾아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이제 어린이 박물관의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네. 재미난 사례로 네. 그 국내 이제 가족 문화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려면 네. 그 근거리 몇 년 전에는 이제 인천공항 가야 된다. 처음에 조성됐을 때 네네. 거기가 제일 탑 플레이스였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 아울렛에 보면 이게 3세대가 다 와서 네. 거기서 다 즐기고 가세요. 그래서 그 아울렛 같은 곳에서도 이제 어린이 박물관을 많이 그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이제 3세대가 오시니까 하루를 즐기고 가는 그쵸. 코스가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어린이 약간 놀이시설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역으로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새 그 가족 문화들이 변하고 어떻게 이거를 즐기고 있는지를 네. 또 보고 뭐 심지어 뭐 그 가구 브랜드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이제 가족 문화들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서칭하고 보고 있고 적용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연구하시는 네네.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종엔 그러면 개관이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언제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제 네. 한 2달 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개관 한 달 직전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미리 예.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네네. 되니까요. 예. 전에 왔고 네. 그래서 개관을 하는데 뭐 해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관식에 네, 그 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개관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굉장한 이제 관심을 받게 돼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관 홍보 효과는 충분히 이뤘고 국립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스타트부터 이제 잘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식구들이 네. 어떻게 한 방향으로 여러 힘을 모아서 잘 이루어가냐.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또 좀 저희가 또 잘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시선으로 좀 네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교육실 실장님으로 지금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네네. 또 이런 전시교육뿐만 아니라 협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협업을 하다 보면 또 뭔가 박물관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한 네네, 사람으로서 네네. 네, 어떤 협업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 협업이 네. 너무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는 협업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그 여러 부처에서 준 것도 또 굉장히 또 긍정 효과를 낳았다는 생각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가서 콜라보를 하고 그래야 또 이제 저희도 전문적으로 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저희가 지역적으로는 세종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종시 세종문화재단하고 세종시 교육청하고도 문을 두들기고 있고 지금 얘기가 돼서 미팅이 또 잡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종문화재단하고 이제 예술문화사업 같은 거를 교류할 수 있고 또 한글박물관이 또 있는데 그쪽과도 이제 얘기가 1차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미팅 남아서 어떤 식으로 펼쳐갈지를 또 좀 생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또 있는데 최근에 조금 트렌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계층도 해야 되는 필요하죠. 또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미팅도 좀 하고 있고 마침 또 그 다문화 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 세계 시민 포럼이라고 콜라보를 해서 저희 세종시에도 이제 프로그램 계획을 잡았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그거를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뭐 한국 그 예술문화진흥교육원하고도 저희가 이제 MOU 맺어서 예술문화 사업으로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 그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생각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온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온오프 겸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거리들을 현재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얘기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뭐 삼성 출판사에서는 또 이제 그 너무 고맙게도 뭐 오늘 어제죠 300권 어린 도서 기증해 주시기로 또 했고 많이 지인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이나 그 여러 윗분들도 많이 또 뛰고 계세요. 뛰고 계세요. 직접 나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 박물관이 잘 안착되고 잘 안정화돼서 잘 나가지 않을까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협업으로 진짜 이제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더욱이 또 어린이 박물관인데 우리 아이들이 뭐 다문화도 있을 수 있고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모두 아우르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럼 진행될 행사나 프로그램이 그 밖에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말고도 또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사정도 또 좀 있고 해가지고 전시품을 조금 보강하고 강화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초기에 가져갈지는 이제 예산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강해서 가져갈지 저희가 또 기획전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순회전 공간도 있고 그래서 순회전을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어서 그 저희가 1월 29일 날 그 유관기관 개관 초청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 70여 분 오셨고 26개 기관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설문지를 좀 받았어요. 유관기관에서. 어린이 이제 박물관이 있는 유관기관. 근데 저희 박물관에 기대하는 역할들이 결국 국립이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 박물관 국내의 네트워크 역할과 거점 역할 이런 걸 많이 바라시고 또 이제 국내외 해외 교류, 학술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원하시고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순회 전시나 공동 전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압축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맞추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좀 협업할 수 있게끔 유관기관끼리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저희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또 주도성을 가지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국립어린이박물관 가장 좀 이용하기에 좋은 나이대는 어떤 나이대일까요? 나이대는요. 이제 어린이 박물관 하면 취학 전후로 보시면 돼요. 유아, 초등저 한 1, 2학년까지가 가장 타겟 에이지고 한 10여 년도 더 넘어서부터 그 영화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대가족 제도였었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다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걸 그냥 형제들을 눈여겨보고 그냥 다 가정교육으로 다
살면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사실 결혼하면 아이 키우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공부를 하면서 키워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들죠. 게다가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영아를 위한 공간이 또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요즘 어린이 박물관 딱 영아 공간이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면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고 자기들을 위한 환경, 네. 촉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감각놀이 중심의 이런 공간이 펼쳐지니까 그 어린이 박물관에 이제 영화 공간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부모님한테 환영받는 공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영유아 그리고 초등저까지 요거를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 어린이 박물관 방문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방문에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네. 많으시다고 이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체험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관람객 인원을 한정을 하고 있는데 요 요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 쾌적한 관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람의 질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쾌적한 관람이 되도록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회차당 한 3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 이 지금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부모님들이 네. 예약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에 한해서 이제 현장 취소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현장에 오시면 조금 기다렸다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타인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이런 문화도 조금 그렇죠.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세종 인사이드에 와서 네. 그 너무 제가 그냥 딱딱하게 얘기만 한 거 전혀. 아닌가 아유, 싶어서 아닙니다.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 박물관 단지가 네. 저는 정말 의의 있게 생각하는 게 그 국내 중서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종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1시간 거리 내는 다 오시고요. 네, 근데 그렇죠. 방학맞이로 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시더라고요. 박물관 투어를. 네. 그런 면에서는 중서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네. 해서 좀 첫 시작에 좀 기대치보다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사실 창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네. 저희도 잘 노력하고 성장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박물관 사실 개관 이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람객과 맞춰가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노력할 테니 잘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종 인사이드의 발전을 저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희 실장님 응원하고요. 또 우리 국립 어린이 박물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립 어린이 박물관 전시교육실 김진희 실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새로 개관한 국립 어린이 박물관은요 2월까지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